만남과 이동 등을 통한 전북 지역 코로나19 추가 감염이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이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 에디스 모터스가 건립을 마치고 전기차 양산에 나섰습니다.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돕는 전북 장애인 운전지원센터가 무료 운전 교육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기와 함께하는 문화K. 오늘은 판소리 무대에서 북장단과 추임새로 생기를 불어넣는 고수들의 이야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39명 늘었습니다. 백신 1차 누적 접종자는 오늘 새벽 0시 기준 94만 8,600여 명입니다. 전북은 일가족 집단 감염에서 전주의 한 음식점으로 확진자들의 동선에 따라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최근 여기서 일하는 직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인데 직원들의 감염 경로가 역학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달 초 일가족이 집단 감염된 완주의 한 계곡에서 였던 손님이 감염됐고 그 손님이 해당 음식점을 종사자들에게 옮긴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이후 이 식당까지 4차 감염으로 확산됐습니다. 이동하시는 모든 동선 이런 위험을 끼쳐서 다른 가족에게 또 전파가 됩니다. 이게 감염병의 실체. 한편 집단 감염 사례로 지목된 군산 외국인 노동자 고용 인력사무소 등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600여 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10여 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남원에서도 서울에서 일한 뒤 내려온 외국인과 그 지인 등 4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전북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의 고민이 커졌습니다. 감염병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불필요한 이동과 만남을 자제하고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를 잘 착용해야만 지금의 확산세를 막을 수 있다며 방역수칙 지키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무주군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무풍면에 한해 내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상향 조정합니다. 오는 28일부터 열기로 한 제25회 무주 반딧불 축제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무주군 무풍면에서는 지난 12일 이후 농촌 인력으로 고용된 외국인을 비롯해 주민 등 모두 8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52명으로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래 두 번째 많은 수입니다. 정부는 현행 거리 두기 단계 연장 여부를 내일 발표합니다. 조금 뒤인 오후 8시부터는 40대 이하에 대한 백신 접종 추가 예약도 진행됩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152명. 8일 만에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연휴 기간 전국적인 대규모 이동에다 전파력 강한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다만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세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 분석입니다. 정부는 강력한 거리 두기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현행 단계를 연장할지 여부를 내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2학기까지 거리 두기 4단계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다음 달 6일부터 전면 등교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시차 등교라든지 오전 오후반 등교라든지 다양한 학사 등교 방식을 통해서 전면 등교를 하셔도 좋고 저희는 충분히 권장할 수 있습니다. 백신 1차 접종자는 계속 늘어 오늘 0시 기준 전 국민의 47%를 넘었습니다. 정부는 모더나 백신의 구체적인 공급 시기와 물량을 오는 일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백신 접종과 거리 두기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예방접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 중에 하나로서 향후 일정 시점이 된다고 하면 인센티브 방안들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오늘 저녁부터는 40대 이하 접종 대상자에 대한 추가 예약이 진행됩니다. 36살에서 49살은 오늘 오후 8시부터 내일 오후 6시까지, 18살에서 35살은 내일 오후 8시부터 모레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정의당이 코로나19 확산 속에 과중한 업무 부담을 안고 있는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촉구했습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오늘 상무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에도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혹사는 이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 치료병원의 인력 기준 마련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명감으로 버텨온 보건의료 노동자에게 필요한 건 영웅 칭호가 아닌 함께 일할 동료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이 어제까지 107만 개 사업체에 2조 6천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차 신속 지급 대상자의 80.4% 수준으로 이전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보다 지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 신청 사흘째인 오늘부터는 사업자 등록번호 홀짝수 구분 없이 소상공인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가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공장을 준공하고 전기차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참여 기업 한 곳이 투자를 철회한 가운데 친환경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인 에디슨 모터스가 개발 생산한 친환경 전기버스입니다. 중형부터 대형까지 종류가 다양하고 한 번 충전으로 최장 400km까지 주행이 가능해 국내 시장에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첫 삽을 뜬 에디슨 모터스 군산 공장이 1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 추진 이후 처음으로 준공된 공장으로 10만 5천 제곱미터터에 300억 원을 들여 생산동 3동과 연구소 1동 등을 갖췄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5년, 10년 이내에 군산에서 30만, 연 30만 대 내지 50만 대를 생산하는 그런 공장을 건립해서 에디슨 모터스는 올해 중대형 전기버스 150여 대와 소형 전기트럭 2천여 대를 생산하는 등 2023년까지 2만 5천여 대 생산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까지 신규 인력 83명을 뽑았고 이 가운데 지역 주민 63명을 우선 채용했습니다. 이번 신규 공장 건설에 이어 700억 원 정도를 추가로 투자해 차체와 도장 공장을 짓고 250여 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채용 면에서는 정말 기대를 갖게 합니다. 너무나 많은 군산 시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고 전라북도 전체,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 일자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GM 군산 공장을 인수한 명신에 이어 에디슨 모터스까지 전기차 양산에 들어가면서 친환경차 시장 선점을 위한 판로 확대와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들이 참여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 등의 체계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도 군산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 지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궤도에 오른 군산형 일자리 사업,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 앞서 보신 군산형 일자리 첫 공장 준공식에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송 대표는 이어 전북의 탄소와 수소 산업 현장을 찾았는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기술 경쟁력을 이어가기 위한 정치권의 지원을 호소했고 송 대표는 관심 갖고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탄소 산업 현황과 성장 동력을 살피기 위해 전북을 찾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 전당대회가 한창이던 지난 3월 이후 두 번째 방문입니다. 탄소산업진흥원 승격과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에 힘입어 산업 집적화와 2단계 국가산단 선정을 이끌겠다는 게 전라북도의 목표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앞선 기술력으로 부품을 생산해도 안정적인 판로를 찾지 못해 수출에 의존하는 게 현실인 만큼 협력 모델 발굴과 예산 확대 등 정치권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보통 소재 산업은 국가 주도형 산업입니다.
상당히 하이리스크하고 상당히 장기간의 기술 축적이 필요한 산업인데 탄소 섬유를 활용한 전지 부품과 수소 연료전지 산업에 집중하는 지역 기업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친환경 전지를 만들고 재생에너지 저장 기술도 갖췄지만 고비용 구조와 대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쟁력을 이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송 대표는 이딴 공장 폐쇄로 침체에 빠졌던 전북이 특화 산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며 여당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북이 집중하는 신소재와 재생에너지 산업은 그린 뉴딜과 온실가스 감축 등 국가적인 과제와도 연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이런 선도적 기업이 상호 결합되어서 전라북도의 경제의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지역 특화 산업 안착을 위해 정부 여당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이 의원이 민주당의 행사나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남원의 한 전통시장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이강래 민주당 예비후보와 이낙연 당시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의 합동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집권 여당의 눈치를 본 정치적 기소였다며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고 선거 결과에 불복해 상대를 괴롭히는 악습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50 탄소 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등을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내용의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었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구체적 이행 목표도 빠져 있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권고 기준에도 못 미치는 법을 기습 처리했다며 비판했습니다.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언론재갈법이자 날치기라고 국민의힘이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론을 충분히 수렴했다며 표결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항의와 고성 속에 민주당 소속 도종환 위원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기립 표결에 붙였습니다. 재석 16인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를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 방침에 반발하며 시간을 갖고 다시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이 법안은 문제가 많으니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언론 관계자, 법률가, 범 관련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그런 협의체에서 문체위 소속이 아닌 다른 의원들도 회의장을 찾아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언론 탄압! 민주당은 철회하라! 철회하라!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언론계 의견 등을 충분히 들었고 논의를 기피한 건 오히려 야당이라고 맞섰습니다. 최대한 국민의 손해를 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지 언론하고 적대해가지고 무슨 도움을 받겠습니까? 문체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다음 주 법사위를 거쳐 25일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선을 넘었다면서 지금이라도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 일정을 멈추고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서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가을 장마가 예고됐습니다. 다음 주까지 중부와 남부지방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민경 기상 전문 기자입니다. 남해상에서 일본 열도까지,
마치 초여름 장마전선처럼 긴 띠를 이룬 비구름이 열흘 남짓 머물고 있습니다. 일본 나가사키와 사가현, 후쿠오카 일대엔 불과 일주일 새 최고 10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른바 가을 장마입니다. 서로 다른 두 공기층이 북쪽과 남쪽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인데 주말부턴 남쪽 고기압이 확장해 정체전선이 우리나라 남해안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가량의 수증기가 남풍류를 따라 유입이 되면서 1차적으로 제주도와 남해안 같은 이러한 지형적인 요소와 맞물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들이 집중이 된 후에 저기압 본체가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강한 비들이 발달을 하면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사이 제주와 남해안 일대에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되고 중부지방으로도 세찬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내내 남부지방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중부지방도 화요일을 전후해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번 비는 정체전선을 따라 많은 수증기가 밀려오고 있어 국지성 폭우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2년 전 전북에도 장애인 운전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이곳에서는 300명이 넘는 전북 지역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서윤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버스 주행을 연습하는 60대 남성. 경증 신체장애가 있는 서진우 씨입니다. 운전 관련 일을 하고 싶지만 학원비가 부담스러웠던 서 씨는 최근 무료로 대형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전북 운전면허 시험장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통해서입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또 어떤 신체적으로도 자유롭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면허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취업하는데 그만큼 넓어졌다고도 할 수도 있겠고요. 센터는 장애인들에게 교육비를 받지 않고 일반 차량은 물론 대형과 트레일러, 원동기까지 다양한 운전면허 취득을 돕고 있습니다. 장애에 따라 맞춤형 교육도 이뤄집니다. 청각장애 때문에 못 배우고 조금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2년 전 문을 연 뒤 전북 지역에서만 300명 넘는 장애인이 센터를 통해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지원 대상도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전체 장애인으로 넓어졌습니다. 올해부터는 경증 장애인들도 저희가 다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어느 분이시든지 장애인 복지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희 센터에 오셔서 센터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일자리 정보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 속에서 온라인 쇼핑몰 쿠팡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그 성장의 이면에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이른바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저가 폭풍 검색. 5,000원, 4,000원. 최저가 매칭 가격 정책을 운영 중인 쿠팡. 경쟁 온라인 쇼핑몰에서 특정 제품의 가격을 내리면 쿠팡도 최저가로 가격을 더 낮춥니다. 이런 경쟁으로 수익이 떨어지면 쿠팡은 납품업체를 압박했습니다. 납품업체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를 올리도록 강요했다는 겁니다. 납품업체에 광고를 강매하거나 판촉 비용을 전부 떠넘긴 행위 등도 적발됐습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거래를 끊는 등 불이익을 줬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입니다. 쿠팡의 이런 압박을 받은 납품업체는 확인된 곳만 100여 곳, 주로 가격 경쟁에 민감한 생필품 납품업체들인데 국내 시장 생활용품 1위 LG 생활건강 등 대기업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유통업체 역시 대기업 납품업체에 비해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온라인 유통업체 힘이 더 어느 정도 크게 지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 업체인 납품업체를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서도 우월적 힘이 있다고 인정한 케이스고. 공정위는 쿠팡에 대해 과징금 32억 9천여만 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쿠팡은 오히려 자신들이 일부 대기업 제조업체로부터 납품 가격 차별을 당했다며 공정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판소리 무대에서 소리꾼 옆에는 언제나 북장단과 추임새로 흥을 돋우는 고수가 있죠. 문학회의 오늘은 소리판에 생기를 불어넣는 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소리꾼들의 구성진 가락이 돌담길을 따라 흐르고 소리 틈 사이사이에 북장단이 흥을 메웁니다. 아우님 북가락에 흥글을 실어 말고만 소리길을 따러 갈라요. 소리꾼을 이끌고 당기며 소리에 혼을 더하는 사람, 고수입니다. 흥겨운 가락에는 흥을 돋우고 애달픈 소리에는 묵직한 울림을 더합니다. 소리와 북장단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이 맞은 가락이 소리판을 달굽니다. 소리의 고장 전주에 팔도 고수들이 모였습니다. 명고수를 발굴하고 국악 저변을 넓히기 위한 무대입니다. 소리가 빨라지거나 느려지면 장단으로 빈틈을 채우는 고수. 소리꾼을 빛내는 조연이자 판소리 무대를 채우는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판소리를 하는 명창 선생님께서 소리를 하실 때 거기에 이제 장단을 맞춰서 딱딱 하나하나 맞는 게 약간 그럴 때마다 쾌감이 있는 것 같아서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북 잘 치는 사람이 명창보다 드물다는 옛말처럼 고수가 걷는 길은 힘들고 외롭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최고 고수로 인정받은 고정훈 씨. 23년째 고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고수는 특히나 더 판소리를 많이 알고 섭렵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대목을 잘 쳐서 북을 잘 친다라고 말을 듣지 못하거든요. 많은 소리를 섭렵하고 많은 소리를 다 잘 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굉장히 어렵죠. 무대에서 소리꾼이 더 주목받더라도 북채를 잡은 고수 손은 가볍지 않습니다. 일고수 이명창, 판소리에서 고수가 으뜸이고 그 다음이 소리꾼이라는 말처럼 고수가 갖는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소리를 잘해도 그에 맞는 고수가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소리를 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리꾼들이 굉장히 고수를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명고수란 소리꾼과 잘 어우러져서 소리를 더 돋보이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 제가 북을 잘 쳐서 절대 명고가 될 수 없고 판소리와 함께 어우러졌을 때 소리꾼을 얼마만큼 잘 맞춰서 무대를 만들어 나가느냐, 소리꾼을 소리가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임새로 소리꾼이 숨쉴 공간을 만들어주고 북장단으로 소리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소리판을 지휘하는 판소리 고수들. 우리 전통의 맥이 고수들 손에서 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 지난해와 달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없었던 올해 2분기에 가계 평균 소득이 감소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격차도 더 벌어졌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 2분기 가구 소득은 428만 7천 원으로 1년 전보다 0.7% 감소했습니다. 가계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증가했지만 재난지원금 등 이전 소득이 28.6%나 줄어든 영향입니다. 특히 소득 하위 20%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소득이 6.3%나 줄었습니다. 상위 20%가 1.4% 증가한 것과 대비됩니다.
통계청은 하위 20% 가구의 경우 전체 소득에서 재난지원금 비중이 큰 만큼 소득 감소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위 20%의 경우 이전 소득은 줄었지만 이자, 배당 등의 재산 소득이 127.7%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 5분위 배율은 1년 전보다 더 악화됐습니다. 가계의 소비 지출은 1년 전보다 3.8% 증가한 247만 5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료품과 주거, 보건 등이 증가했고 교육비의 경우 31.1%나 급증했습니다. 코로나로 사교육까지 멈춰섰던 1년 전과 달리 학원이 온라인 등으로 수업을 재개하면서 학원, 보습교육 지출이 늘어나섭니다. 비소비 지출 역시 4.6% 늘었는데 이 가운데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포함되는 사회보험료가 9.1% 증가했습니다. 재산세가 들어가는 경상조세 역시 14.3% 늘었습니다. 소득은 줄어든 반면 지출은 이처럼 늘어나면서 가계의 흑자액은 97만 9천 원, 1년 전보다 13.7%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이번 통계에 대해 코로나19 4차 확산 영향이 나타나기 이전 결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는 다음 분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현재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게만 적용되는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이 만 17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무료 접종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같이 답변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4년을 맞은 국민청원이 이번 정부의 상징이자 사회를 전진시키는 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인 자궁경부암. 하지만 접종 비용이 최대 60만 원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현재 만 12세 이하인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청원 답변에서 무료 접종 대상을 만 17세 이하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을 넓혀 여성 청소년 모두가 무료 예방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해 4분기부터 난임시술 치료비 지원 횟수를 2회 더 늘리고 본인 부담률을 최대 50%에서 30%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4년을 맞아 대통령이 직접 답변을 하게 됐다며 20만 명 이상 동의하지 않아 답변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들을 골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아 시작된 국민청원은 지금까지 게시글은 104만여 건, 누적 방문자도 4억 7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도 국민청원이 시작이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청와대는 내년 말까지 정부 기관별로도 온라인 청원 시스템이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네, 얼마 전 인천에서 3살 여자아이가 방치돼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가정에 대해 아동보호기관과 지자체가 학대를 의심했지만 피해를 막지 못한 사실도 이후 드러났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아동학대를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6살 미만 영유아에 대한 가정 방문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인천 남동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흘 동안 집에 홀로 방치됐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정은 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00차례 가까이 방문했던 집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에는 학대까지 의심돼 보호기관의 사례관리 대상이었지만 아이의 사망을 막진 못했습니다. 정부는 대응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대책은 사건 발생 뒤 조사와 대응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학대를 예방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중대 사건의 심층 분석을 통해 신고 후에 초동 대응뿐만이 아니라 신고 전이라도 위기를 포착하여 신속히 개입하고 이를 위해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에 대한 학대를 막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2살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동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6살 이하 영유아 중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방문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라도 위기 아동 확인은 대면 점검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강화된 대책이 자리 잡기 위해선 사회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제 해마다 이 위탁 가정보호를 하는 이제 가정의 수요가 좀 늘어나야 될 텐데 우리가 아동 학대에 대한 어떤 사회적 관심사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조금 호응도가 떨어지는 부분이다. 좀 아쉬운 부분이다. 정부는 학대 피해 아동 중 심리치료 대상자를 내년 4,800명으로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현대제철이 불법 파견을 해소하기 위해 자회사를 세워 사내하청 노동자 7천여 명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대 국민청원이 등장하는가 하면 자회사 채용에 응한 직원들과 잔류한 직원들과의 마찰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는 자회사를 통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채용을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자회사 채용은 불법 파견 소송에서 졌을 경우 직접 고용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채용 과정에서 소송 취하서를 요구한 게 그 증거라는 겁니다. 입사를 하게 되면 그냥 입사 지원서만 받지 소송 취하서하고 부재소 동의서를 받는 기업이 없거든요. 어제와 오늘 32시간 파업도 벌였습니다. 현대제철 자회사가 사내하청 노동자 채용에 나선 뒤 39개 협력업체들과의 임단협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는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12년째 근무 중인 비정규직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현대제철의 자회사 고용은 간판만 바꿔단 불법 파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은 본래 일정대로 다음 달 초 자회사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회사 출범이 다가오면서 전체 채용 대상 7천여 명 가운데 채용에 응한 2,600여 명과 잔류한 노동자 사이의 마찰도 커지고 있습니다. 3건 정도의 고소고발이 진행이 좀 되고 있고 이제 뭐 배신자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회사가 출범할 경우 불법 파견을 온전히 해소하지 못한 채 노노 갈등이란 새로운 불씨를 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미국이 다음 달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추가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당초 면역이 취약한 사람만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했다가 불과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추가 접종보다 코로나 확산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며 선진국들의 독식에 따른 백신 불평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심현희 기자입니다. 미국이 다음 달 20일 백신 추가 접종을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2회차 접종을 끝낸 지 8달이 지난 사람 모두가 접종 대상입니다. 미 보건당국은 성명에서 백신의 보호 효과가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고 특히 델타 변이가 지배적인 것과 맞물려 경증이나 중증에 대한 보호 효과 또한 줄어든다는 증거가 데이터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concerned that this pattern of decline we are seeing will continue in the months ahead, which could lead to reduced protection against severe disease, hospitalization, and death.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추가 접종 계획을 직접 발표하며 미국을 돌보며 동시에 세계를 도울 수 있다고 비판적인 시각에 선을 그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다시 한번 선진국의 백신 독식을 비판했습니다. 전문가 2,000명을 모아 논의한 결과 추가 접종보단 확산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What is clear is that it's critical to get first shots into arms and protect the most vulnerable before boosters are rolled out. The virus is evolving and it's not in the best interests of leaders just to focus on narrow nationalistic goals. 미국에선 현재까지 인구의 51%인 1억 6,800만여 명이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들이 모두 백신을 추가로 맞을 경우 당초 면역 취약자에게만 접종한다던 계획보다 25배의 백신이 더 쓰이게 됩니다. KBS 뉴스 심연입니다.
최근 익산 지역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와 경찰, 국세청이 함께 부동산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계약 전후 분양 아파트 전매 거래 불법 알선과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쓰는 행위 등입니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즉각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상습적인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토지거래 내역을 통보할 방침입니다. 최근 교육부의 기본 역량 진단 가결과 발표에서 재정 지원 대학에 선정되지 않은 군산대학교가 이의 신청을 할 방침입니다. 군산대는 정량평가에서 98%를 득점했지만 정성평가에서 78%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성평가 지표 항목인 교과 과정 운영과 학생 취업, 창업 지원, 진로 심리 상담 등에서 가시적인 실적과 성과를 냈지만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는 입장입니다. 군산대 재정지원대학 최종 선정 여부는 이의 신청에 대한 대학 구조개혁위 심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될 예정입니다. 직원 갑질과 성비위 의혹으로 대기 발령된 김재시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간부의 직급을 4급에서 5급으로 낮추는 강등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6월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과 성 관련 비위 등으로 대기 발령됐으며 김 씨가 조사를 벌인 뒤 전라북도에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인사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즘 날씨 변덕이 참 심합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질 만큼 강한 소나기가 내리다가도 금세 파란 하늘이 드러나는데요. 내일까지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5에서 70mm, 내일 낮 동안 최고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 공기는 선선해졌지만 낮에는 아직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한낮 기온 31도 안팎까지 올라 낮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주말인 모레부터 다음 주까지는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습니다. 강한 남서풍에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예상돼 피해 없도록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 21도 등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31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장수의 아침 기온 17도 안팎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 28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무주와 순창, 남원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1도 등 서쪽 지역은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반면 강릉 28도, 부산은 29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날씨가 제법 선선해지면서 폭염에 대한 걱정은 덜었는데요. 장마가 남았습니다. 주말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 주 내내 강한 비가 오는 날이 많다고 합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